위암, 폐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간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간암 환자는 한 해 평균 13,500여 명으로 특히 40, 50대 남성들의 간암 사망률은 1위로 기록되고 있다. 초기 자각 증세 없이 찾아와 생명을 앗아가는 침묵의 살인자 간암. 그 예방법은 무엇일까? 암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나눌 이야기는 간암입니다. 한국 남성들의 암 사망률을 보면요, 1위가 폐암이고 그 뒤를 간암이 바짝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40, 50대 남성 중에서 암 사망률 1위는 그야말로 간암인데요. 오늘 그래서 40대 또 50대 남자분들이요, 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저희와 함께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간의 대부분은 간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간에 찾아온 암을 간세포암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간세포에서 생겨난 간암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도움 주실 우리 또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김기훈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간암은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간암주의, 이 발병주의 국가라는 데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고요.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것에 놀랐는데, 오늘 그 어떤 그 현황, 발생 현황에 대해서 일단 좀 알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는 불행스럽게도 네. 그 간암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계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남자는 31명, 여자는 약 8명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활동이 왕성한 40에서 60대에서의 통계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남자는 약 75명, 여자는 약 16명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가 됩니다. 와우. 그리고 또한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 사망 원인 통계 연보에 따르면 네. 그 간암으로 사망한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비율을 보면 인구 10만 명당 남자가 약 34.8명, 그리고 여자가 약 11.3명으로 이 역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우리나라가 간암이 많은 게 40, 50대, 특히 뭐 회식이다, 뭐 술자리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1위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교수님, 간암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네, 간암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많은 원인은 바로 간염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간염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면 상당수는 그냥 자연 치유가 되는데 네. B형 간염의 경우는 약 10% 정도, 그리고 C형 간염의 경우는 약 80% 이상에서 만성 간염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성 간염이 진행된 환자 중에서 네. 일부가 또 한 30에서 약 40%는 간경변으로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네. 지속되는 간경변 환자 중에서 일부가 간암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간암의 그 원인이 대부분의 B형 간염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인구의 약 5.5%는 B형 간염 보균자입니다. 그래서 B형 간염을 예방하는 것이 곧 간염을 예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뭐 B형 간염 또 C형 간염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A형 간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악화를 어떻게 똑같은 진행이 되나요? 네, 그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최근에 A형 간염이 젊은 층에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A형 간염이라 하면 그 사회적 경제적으로 조금 안 좋은 상태에서 많이 생겼던 병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우리나라 40대 이상에서는 어렸을 때 대부분 앓고 지나갔기 때문에 크게 예.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A형 간염은 간암의 원인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아주 미비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제가 돌발 질문을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A, B, C가 한꺼번에 올 수도 있나요? 겹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주 드문 경우죠. 아,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 국민의 한 5 내지 6%가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주의를 해야 될 텐데요. 그 교수님 아까 그 간경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간암으로 발전을 한다 그러는데 간경변증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간경변증은 쉽게 말하면 간이 딱딱해져서 간 기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간세포가 손상을 받게 돼서 또 간 실질 내에 간 섬유화가 증가돼서 간 기능을 결코 잃게 되는 병인데요. 초기에 발견돼서 치료를 하면 그래도 환자분이 잘 진행하고 상태가 좋아질 수 있는 찬스가 있지만 만약에 이것을 초기에 간과를 하게 된다면은 나중에 간경변증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아주 무서운 질병으로 변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만성 간염 또는 간 경변, 간암은 단계별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질환이라는 말씀이신데, 자, 간암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 화면을 좀 보고 저희들이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인체의 화학 공장인 간. 간은 각종 영양분을 인체 여러 조직에 전달, 저장하고 알코올이나 약물 등을 해독하는 중요한 장기다. 하지만 간은 어지간히 아파도 표를 내지 않는 무던한 장기이기도 하다. 간에 병이 생겼을 때는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유의 그 장기이기 때문에 가벼운 손상이나 간의 한쪽 구석에 생긴 조그만 종양을 겉으로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침묵의 장기라는 말을 씁니다. 암세포가 침범해도 간은 아무 말이 없다.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갔을 땐 이미 손 쓸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로 간암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간암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파 피토프로테인을 측정해서 수치가 올라갔는지를 해서 스크리닝을 하게 됩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초음파와 CT, MRI를 촬영해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흔하게 사용하는 것은 초음파 검사를 시행을 하고 거기서 이상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CT를 촬영해서 마저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조직 검사를 해서 조직학적 확진을 할 수 있습니다. 간암은 혈액 검사를 통해 보다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간암 세포에 의해 생산되는 혈액 속의 특이 단백질 알파 피토프로테인, 즉 알파 대하단백은 종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종양의 표지자다. 간암 환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그 수치가 50에서 60% 증가하기 때문에 다른 암과 달리 굳이 조직 검사를 하지 않아도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 간암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 간암을 진단하는 방법 중 가장 간편하고 정확도가 높은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를 간에 투과시켜 형태, 모양, 크기 등을 관찰하며 간암 여부를 진단하게 된다. 초기 자각 증상이 거의 없는 간암은 어딘가 이상의 병원을 찾았을 땐 암이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암의 진행 상황을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선 전산화 단층 촬영, 즉 CT나 자기 공명 영상 검사, MRI를 시행하기도 한다. 간암을 치료하기 위해선 과연 어떤 방법이 사용될까? 암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무기로 알려진 항암 화학요법, 항암 치료는 간암 치료에서는 그리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아니다. 간암을 완치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치료 방법으론 간 절제술이 손꼽힌다. 간암 부위를 완전히 도려내는 간 절제술은 간암 초기 단계일 경우에 주로 시행되는데, 우리 몸에서 재생 능력이 가장 뛰어난 간은 무려 80%가 없다 해도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간 절제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떤 경우 간 절제술이 진행될까? 환자의 간 기능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데요. 절제가 가능하면 바로 절제라는 게 원칙이고, 크기가 크다든지, 그다음에 다른 곳에 여러 군데 있다든지, 그래서 절제가 불가능할 때는 화학선제술을 먼저 해서 그 크기를 줄이거나 절제 가능한 범위로 줄인 다음에 시술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 수술적 절제를 하고 난 다음에도 그 재발률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하기도 합니다. 간암 세포는 주로 간 동맥에 의해 영양분을 공급받아 그 세력을 확장하는데, 바로 이 간 동맥을 차단해 암 세포를 서서히 파괴하는 것이 경동맥 화학 색전술이다. 대퇴부 동맥에 가는 관을 삽입해 간암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류를 차단하는 경동맥 화학 색전술은 간 절제술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주로 사용한다. 간암 같은 경우도 조기에 진단했을 경우는 치료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고, 그 결과도 상대적으로 말기나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됐을 때보다 훨씬 예후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엔 고주파 치료법으로 간암을 치료하기도 한다. 고주파 치료법은 전극을 삽입해 고주파 열을 발생시켜 암세포를 파괴하는 치료법으로 현재 우수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고주파라고 하는 거는 열을 가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굵은 혈관이 그 종양에 붙어서 있다 그러면 그 종양과 붙어 있는 그 혈관 안에는 피가 흐르니까
열을 가했을 때 빨리 식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혈관과 인접한 부위에 있는 그 종양에서는 완전하게 괴사가 안 일어나고 종양이 남아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컴바인드 세라피라고 해서 색전술도 하고 고주파 치료도 하고 두 개를 같이 하는 성향들이 일본에서 주로 많이 지금 리포트가 나오는데 치료 효과가 하나만 했을 때보다 훨씬 높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와 건강을 위협하는 간암. 잠깐 방심하는 사이 당신의 간이 죽어가고 있다. 정기적인 검사로 간암의 공포에서 벗어나도록 하자. 네, 화면 잘 봤습니다. 그 우리 신체 장기 중에 사실 간은 굉장히 무디기 때문에 한 70% 정도가 손상이 돼도 그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 간암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네, 간암의 증상은 초기에는 별로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상복부 통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신 피로감을 느낀다든지 또 혹은 이제 식사 후에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일단 가까운 병원에 들러서 그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간암이 만약 진행된 경우에는 황달이라든지 복수, 토혈 같은 아주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별한 증상 없이 찾아오는 무서운 질환인 만큼 작은 증상에도요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봐야 할 텐데 간암의 생존율은 뭐 그리 높지 않다고 알 수 있는데 뭐 간암 생존율이 어떻게 수치로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그 치료받지 않은 진행성 간암의 경우에는 네. 그 진단 받은 후에 6개월 내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같은 경우에라도 평균 생존 기간이 4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그 초기에 발견이 된다면 예를 들면 2cm 미만의 네. 그 작은 간암이 발견된 경우 수술적 절제술을 하면 5년 생존율이 70%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그 화면에서 간 절제술과 경동맥 화학 색전술 같은 그런 간암을 치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을 봤습니다. 네, 이 밖에도 간암을 치료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있는 건가요? 간암의 치료의 원칙은 간 절제술입니다. 하지만 그 간암의 크기가 아주 작거나 또 간 절제술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우선 간 동맥 내로 직접 약을 쏠 수 있는 그 경동맥 화학 색전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초음파를 보면서 간 세포에 에탄올을 주입해서 괴사시키는 경피적 에탄올 주입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외부에서 초음파를 보면서 간 세포에 그 고주파로 태우는 그 고주파 전기 소작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간암 치료와 더불어 간 경변증도 치료할 수 있는 간이식 수술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전신적 항암 요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뭐 이런 수술을 받지 않을 정도의 간암으로까지 뭐 악화되지 않도록 그 증상을 미리미리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 몸엔 이상이 없는지 정혜진의 특급 정보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시죠. 네, 간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그 상태가 매우 나빠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요. 그러나 조금만 주의하면 간 질환 초기에도 어느 정도 자각 증세를 느낄 수 있다고 하니 지금부터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모 형제 중에 간 질환자가 있다. 네, 1990년 이전에 수혈 받은 적이 있다.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다. 배에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된다. 입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 입맛이 떨어지고 담배 냄새가 싫어진다. 피부가 거칠어지고 여드름 뾰루지가 잘 생긴다. 생리가 불규칙하고 양이 적어진다. 오른쪽 어깨가 불편하고 잘 땐 돌아 누워 잔다. 쉽게 감기에 걸리고 배탈이 자주 난다. 갑자기 피곤하고 신문조차 읽기 힘들다.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난다. 네, 위사항에서 3개 이상 해당된다면 간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네, 많은 이들은 간 질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과음 등을 일삼다가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손상된 간은 원래 상태로 회복되기 어려우며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라며 작은 증상으로 의심된다면 지금 당장 전문의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간 최근 3배나 급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방간 어떤 질병이면서요? 그 증가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방간은 간세포 내에 그 중성 지방이 축적되어서 간이 비대되고 또 그 결과로 간 기능을 잃게 되는 질환입니다. 네. 지방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간학회 최근 보고를 보면 네. 그 20년 내에 아주 3배나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우리나라의 그 잦은 음주 습관과 또 비만이나 당뇨, 고혈압 같은 대사성 질환의 증가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그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우리나라도 식생활이 개선이 되면서 혹은 식생활이 서구화 되면서 네. 그 비만의 인구가 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지방간. 그 지방간이 생기면 지방도 쌓이고 염증 세포도 많이 침투하기 때문에 간 세포가 많이 파괴돼서 간 경변이나 간암으로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 지방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좋은지 알아봤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지방간. 지금부터 지방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최근 서구화된 식생활에 의한 대사증후군으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늘고 있다는데요. 이처럼 과체중 혹은 비만을 동반하고 있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에게는 적극적인 체중 감량과 적절한 식이요법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야만 지방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체중 감량을 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현재 체중의 10%를 서서히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갑작스럽게 체중 감량을 할 경우 오히려 지방간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공복시 혈당이 110 이상인 경우, 혈압이 130에 85 이상인 경우, 허리둘레가 남자는 102cm, 여자는 88cm, 중성지방 수치가 150 이상인 경우, 고밀도 지단백이 남자는 40 이하, 여자는 50 이하, 이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인 경우를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피하는 것이 지방간으로 가는 그 원인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을 피하는 방법이자 지방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식이요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항지방간인자로 알려진 이노시톨이라든가 콜린, 레시틴 이런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콩 종류, 두부 종류 그리고 이런 해산물들, 양질의 살코기 이런 것에 풍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식단을 구성을 할 때 이런 음식들을 조금 더 자주 선택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 이처럼 전문가가 권하는 지방간 예방을 위한 식이요법으로는 단백질과 식이섬유의 섭취를 늘리며 채소와 과일, 유제품 등을 통해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는 것인데요. 평소 튀기는 조리법 대신 삶는 방식의 조리법을 선택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지방간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운동을 할 때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주게 된다면 그 에너지원으로서 간이나 또 내장 주변에 있는 그런 지방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저강도 운동에 장시간에 유산소 운동을 많이 권장합니다. 이처럼 유산소 운동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는 빠르게 걷기와 자전거 타기, 조깅, 수영, 등산, 에어로빅 등을 권하고 있는데요. 이런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하는 것이 지방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 명심하세요. 술 권하는 대한민국. 술을 많이 마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간은 늘 피로하고 알코올성 지방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알코올성 지방간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주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술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전한 음주량을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남자는 소주 반병을 드시는데 하루 걸러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알코올성 지방간.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금주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나 금주만이 살 길인 알코올성 지방간. 과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포에 위치한 한 알코올 상담센터.
평소 알코올 중독자만의 공간으로 생각하기 쉬운 이곳은 일반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남성분들에게 한 80% 이상이 이제 알코올 의존이나 남용, 질병군으로 들어가니까 그 전에 이렇게 내가 좀 술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있었다든지 아니면 술 때문에 뭐 음주운전을 했던 경험이 좀 있다든지 그러면 그럴 때 저희 쪽으로 좀 빨리 오시면 좀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조금은 수월하게 선택하실 수 있죠. 이처럼 알코올 상담센터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알코올 관련 정보와 알코올 예방 및 건전 음주 교육, 건강 강좌 및 세미나, 심리 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반 분들도 상담을 통해 알코올 중독도 예방하고 건강도 지킬 수 있다고 하니 꼭 금주에 성공해서 알코올성 지방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래도 금주가 너무도 힘든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는 지방간 예방을 위한 알코올 생활백서. 먼저 음주를 한 후에는 5일 정도 절주하여 신체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술은 안 먹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할 경우에는 적당량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빈속에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는데요. 만일 마셔야 할 경우에는 꼭 안주를 같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간 환자. 그러나 이제부터는 적당한 운동요법과 식이요법 그리고 금주를 통해 지방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건강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잘 봤습니다. 자,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화면을 통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뭐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요. 저희들이 이제 술을 접할 기회가 조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술 때문에 아이고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들이 많아졌는데 술을 권하는 우리 사회가 알코올성 지방간과 간암을 유발한다고 하고 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근데 이제 정말 이 술과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콕콕 집어 주시죠. 예. 그 알코올은 그 간에서 대략 시간당 7에서 10g 정도가 분해됩니다. 네. 하지만 과도하게 그 음주를 하거나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게 된다면 간은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져서 네. 결국 간 세포 내에 중성 지방이 축적하게 되는데 이런 게 곧 지방간입니다. 근데 지방간이 된 상태에서도 아무런 그 준비 없이 또는 아무런 대비 없이 계속 알코올을 섭취하게 된다면 결국 지방이 자체가 간세포 내 미세혈관과 임파선을 압박을 하고 순환 장애를 일으켜서 간세포를 파괴시키고 이는 곧 지속적인 간 파괴를 유도하게 됩니다. 네, 그 대부분 사람들은 지방간이 발생을 하면 어떤 증상을 잘 모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알코올성 지방간에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예, 알코올성 지방간도 아까 간암의 초기 증상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증상은 없습니다. 다만 그 갑자기 식욕이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피로감이 오거나 또 우 상복부에 어떤 그 불편한 감을 느낀다면 역시 가까운 병원에 들르셔서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뭐 화면을 통해서 지방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아봤는데 간암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인 간염, 요 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지요, 교수님? 이제 그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역시 간염을 예방하는 것이 간암을 예방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B형 간염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하고 또 개인 위생과 또 체중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한 그 어떤 성적인 접촉에 의해서도 B형 간염이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한 성생활을 해야 되겠고 또 적절한 음주를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약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님 비알코올성 그러니까 식습관에서 오는 지방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조금만 하면 간 수치가 내려가고 조금만 놔두면 바로 올라가는데 이건 어떻게 뭐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지방간이 있는 경우에 이제 체중 관리나 어떤 운동을 통해서 조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조절하면서 정기적으로 피 검사와 초음파를 통해서 간 검사를 계속 해온다면 그 지방간이 전혀 없어지지 않더라도 계속 철저하게 관리만 해주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한 조사에 따르면 외환 위기가 닥친 1997년 지방간 유병률이 한 22%로 아주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외환 위기 시기에 따른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로 술을 또 많이 찾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요즘 역시 경제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해서 음주량 좀 적당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 정말 이걸 실천하는 한 해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죠. 또 속상하다고 한 잔, 즐겁다고 한 잔 이러다 보면 밤새는 줄 모르고 계속 술을 마시는데 그럴 때마다 간은요 정말 괴롭다고 합니다. 그냥 괴로운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큰 병으로 이게 발전을 한다고 그러니까 건강은 건강할 때 미리미리 챙겨라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는 우리 간을 조금 예뻐하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특히 나와주신 아산병원의 김기훈 교수님 목소리가 참 매력 있습니다. 예, 다음 기회에 꼭 다시 한번 모셔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죠. 네, 고맙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 좀 더 알찬 정보로 다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